북한에서는 우리가 유치원도 밥이 없어서 점심때는 보내요. 저희 딸이 7살 때 와서 12시까지 유치원에 사고 밥 먹으려 집에 간대요. 유치원에도 밥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치원도 무료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급식에 충격 먹었어요. 그걸 북한에서는 다 돈 내고 먹는다고 했거든. 실제 보면 아니거든. 무료급식. 김치 하나뿐이 아니고 돼지고기, 탕수육, 떡볶이 어떻게 된 또 어제까지 껴서 북한에서 어디가 식당에서 먹재도 이런 급식을 못 먹어요. 빌려서 월세를 또 살았어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네. 그 분당에 또 입성을 하네요. 네. 와, 지금 그럼 그 분당에 가서 생활하면서 좀 좋던가요? 딸이 북한에서 와서 북한에서 왔다니까 나 야, 니 북한에서 왔다니까 진짜 북한말 해봐라 이러니까 가는 거기서 좀 상처받았거든. 아, 내가 이 시골에서 분당에 가면 딸도 니 고향이 어디 하면 난 김천에서 왔다. 진짜 내가 분당에 온 걸 잘 왔구나 하는 걸 그걸 뭘 느꼈는가 하면 딸이가 벌써 니 고향이 어디야? 아, 내 김천이야. 지금 다 이렇게 말하고. 네. 큰 아이란 건 누구도 몰라요. 네. 그래, 너는 시골에서 살다 왔으니까 좋겠다. 이런 말 하니까 거기에서도 자기가 마음이 조금 편해졌고 저는 후회 안 해요. 네. 제가 이렇게 부모니까나 잘 되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게 항상 가슴에 맥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욕도 안 하고 착한데 자기를 욕하고 잘 되라고 욕하는 거 모르고 엄마는 내하고 쭉 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버렸다는 말 못해서 그런 말 하고 불을 끄고 자지 못했어요. 불을 끄면 엄마 저 이제 무슨 사람 지나갔는데 못 봤는가 무슨 불빛이 봤다던가 이래서 제가 심리검사를 했어요. 심리검사하는 게 또 비싸더라고요. 39만 내고 심리검사해서 또 심리치료를 한 6년 했어요. 예, 미술치료 음악치료해서 6년 하니까 나 조금 아이가 안정되고 불 끄고 자고 그랬어요. 3년 전까지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어떠니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한국에 와서 사니까 좋니? 약간 반반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4년 전에 엄마 때문에 네가 아빠 있어도 아빠란 말 못 부르고 정이야 아빠를 이제 데리고 올까? 근데 엄마는 아빠하고 안 살아.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엄마가 나를 이마에 커야졌는데 엄마 난 그거 신경 안 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 온 게 정말 잘했잖아요. 예. 아이가 후에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면서 엄마 나 여기 너무 잘했다. 나 데려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언제 했나요? 그게 한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저는 좋았는데 왜 쟤를 데리고 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데리고 갔는가 이 질문을 좀 가끔씩 해요. 그때마다 저는 좀 엄마만 왜 좋은 데 살면서 그럼 날 데려왔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랑 다 데리고 왔을 걸 왜 쟤만 데리고 왔는가 이 질문을 갖고 하거든. 어린애보다 못하시네요. 우리나라는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쌀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쌀은 우리 삶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나가는 아이에게 오늘 시장에서 쌀 가격이 얼마야 라면 아이들도 외칠 정도로 맞아. 북한의 쌀 가격은 처음에 관심사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그렇죠. 아들까지 물어보다 전부 다 시장에 쌀이 얼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는 아이들이 하고 쌀 가격 물어봐요. 몰라요. 맞습니다. 몰라요. 쌀 정말 분하고 너무 또 종류가 많아서 전 놀라웠어요. 맞아요. 마트에 가보고 쌀 되게 많은 거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놀랐어요. 예, 남한은 이렇게 쌀이 많은데 이 많은 쌀이 북한 사람들이 절반에도 좀 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제가 아까 오면서 날이 추우면 북한은 불 뗄 나무나 있겠나 하면서 처음 1년 동안은 밥 먹으면서 술을 많이 놨어요. 왜? 먹다가도 또 걸리거든. 이렇게 훈한 쌀은 북한 사람들 못 먹고 저희 엄마 아버지도 생일날만 이렇게 진짜 밥을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나 진짜 그 먹기 위해서 벌어서 그 새까만 봉지에다 쌀 1kg씩 가져와서 하루에 그것도 2, 3일 쪼개 먹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쌀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수선하면
하루 번 거 가지고 우리는 막 시장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한 킬로로 바로 조금만 한 사발 싸가지고 오느라고 전투인데 여기서는 그것도 가기 싫어서 택배 붙이면 한 2시간 벌면 쌀값이 20kg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그 쌀 가지고 며칠 먹잖아요. 한 달 왜 먹죠? 예. 그러니까 2시간 일한 돈으로 예. 한 달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데 북한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 달 아무리 벌어도 안 되잖아요. 쌀이. 그럴 때마다 이거 먹지 않고 가져가서 줄 수 있으면 저는 가고 싶어요. 그게 내가 일한 것만큼 벌어서 쌀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쌀 걱정을 한다는 이 사실이 사실 살다 왔기 때문에 그 쌀의 소중함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밥 먹을 때면 저희 딸 보고도 그래. 먹은 말 퍼라. 버리지 말라. 북한은 그 쌀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지 못해서 그러는데 버리지 말고 딱 먹은 말 퍼라 그래요. 저는 북한이 그 생각하면 그게 좀 아까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는데 사회주의스러운 정책이 남한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또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다 돈을 낸다고 월세금 내고 막 돈 없으면 공부 못한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돈을 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의 다 돈을 안 내는 초중고 지금 거의 밥까지도 돈을 안 내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다. 교재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유치원도 밥이 없어서 점심 때는 보내요. 저희 딸이 7살 때 와서 12시까지 유치원에 사고 밥 먹으려 집에 간대요. 네. 그리고 오후에 집에서 놀다가 유치원에도 밥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치원도 무료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급식에 충격 먹었어요. 그걸 북한에서는 다 돈 내고 먹는다고 했거든. 실제 보면 아니거든. 무료급식. 근데 그것도 김치 하나뿐이 아니고 돼지고기, 그다음 탕수육, 떡볶이, 어떨 땐 또 어제까지 껴서 이거는 북한에서 어디가 식당에서 먹재도 이런 급식을 못 먹어요. 간부들이 만찬장에 들어가서 만찬처럼 먹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건데 음식 식단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진짜 초등학교부터 그것도 진짜 영양가 있는 걸로 한두 가지 아니고 5가지 지금 현재 그것도 고맙지만은 저희 딸은 또 북한에서 왔다는 한 아이라고 대학까지 무료예요. 대학 등록금 10원 한 장 안 냈어요. 대학까지 무료니까 나 자식을 잘 데려갔구나. 저도 그거는 무료로 졸업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정말 1시간 정도 초등학교를 걸어 다니는 곳에 집이 있었는데 밥 먹으러 정말 미친 듯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요. 먹자마자 숟가락 딱 넣자마자 엄마 삽, 엄마 소래 이렇게 하고 또 학교에 막 왔어요. 맞아. 쟤도 그랬어요. 내 초등학교 정말 중학교 다 고달팠거든요. 북한에서 성장했던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진짜 잔뼈가 있기도 전에 나가서 어린 시절 소미지라고 터키풀 뜯으려가고 토끼풀 뜯으러 가기 싫어서 엄마 보고 돈 달라고 쫄라가지고 비지 사서 몰래 내고 농촌 가야 되고 거짓말 쓰는 잔머리는 눌려가지고 토끼풀을 뜯어오라니까 그 토끼풀 몇 개 뜯어오고 키로수 다는데 거기다 덜맹이 가져다 놓고 맞아요. 그 사실 사기지 거짓말인데 어릴 적에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2시간 3시간 나가 토끼풀 뜯어서 5kg씩 바치라면 풀도 없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 생활을 연명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과 생각했을 때 남한에서 생활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죠. 네. 북한에서는 우리 김일성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우리 김일성이가 우리 그걸 먹여 살려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군교수기예요? 예,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나왔으니까 나 이런 걸 알지. 그때에서는 우리 부모보다 더 크게 진짜 우리 아버지 김일성이 죽으면 우리는 엄마 아버지 없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살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없고 뭐 먹고 굶어 죽어도 오직 수령님만 모시고 살았잖아요. 공산주의에서 40년, 자본주의에서 한 15년 사는데 북한이라는 나라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겠다는 김일성이가 백성들이 죽어도 지나가다 죽어도 가만히 쑥 써놓고 아무 무책임. 그리고 인민반 회의하면서 그 인민반장은 또 밀정들을 시키고 그거 또 고사하고 또 100g씩 또 바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엔에서 우리 북한에다가 도와줬다더라고요? 네, 나 못 먹었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유엔에서 도와줬다고 해서 그때
유엔에서 도와준 밀을 우리 집이 20kg 가져갔어요. 다 받으셨어요? 아니, 받았다고 해라고 그것도 집이 깨끗한 집마다 주더라고요. 쌀이 왔어요. 근데 유엔에서 이렇게 검사가 나왔어요. 유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인하러 왔다고 해서 확인하고 그 쌀을 가져갔어요. 우리가 받았다고 이렇게 쌀도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것도 깨끗한 집마다 몇 집씩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kg 자료에다 받았어요. 그리고 바쳐야 된대요. 간담회. 그리고 바쳤어요. 결국 많은 국제사회가 북한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줘도 일반적으로 제일 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그 쌀의 혜택을 단 1kg도 못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국제사회가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밥을 지어서 입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니 다 먹을 때까지 지켜서서 보호해야 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상황을 저는 그때 봤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북한에다 쌀 도와줘야 된다 할 때는 저는 no. 말을 준다면 그 집에서 다 주고 식사까지 하는 거 보면 줘라. 하지만 그냥 떨러도 북한에다 배를 주고 우리 북한에다 많은 걸 지원했습니다. 저는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큰일 한 게 없잖아요. 빈 지목에 온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잘 살아가 한민족이라고 부족한 게 있는가 또 한부모에서 또 한부모 혜택 주고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야 공산주의 자본주의 나쁘다 어쩐다 이래도 이게 참 민주국가란 게 누군가 하나 희생해서 김정은이 머리다가 총 쏜다면 한국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생각도 가끔 해요. 이 한국에 볼 때면 어려운 분이 있을지라 동사무소에서 다 일일이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또 우리 사람들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일일이 다 걱정해서 이럴 때면 야 내가 참 잘 왔다. 나도 내가 뭐 풍부자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내가 누군지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베푸는 마음에서 살자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푸드 뱅킹이라고 해서 노약자나 어르신들에게 나르는 일을 하시는데 북한에서는 쥐집에 굶어 죽어도 가져다 물건을 주고는 쌀 1kg 주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내 목기밥 네. 한국이 이렇게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 뭐 뭔가 물건이 기업에서 공짜로 나오고 나눠주고 이런 문화가 되게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 여기까지 오자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벌어서 자식만은 잘 되면 된다 해서 자식인데 고등학교까지 하다가 딸도 엄마 어느 정도 내 생활도 됐으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북한에서 대학을 못 나왔어요. 한국에서 대학 4년제 나왔잖아요. 내가 북한에서 언제 대학 상상도 못했는데 내 나이에 대학 하겠는가? 내가 북한에서라면 이 공부를 했을까? 못했어요. 감도 못 잡고. 근데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 공부한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있었으면 다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저희 딸 보고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을 때다. 제일 좋을 때다 하고. 북한은 결혼해서 대학을 다닌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었음에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대학교를 보내주는 이 시스템,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이 교육의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감명 깊고 대단한 체계인 거거든요. 북한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시스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언제 누가 봉사?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새끼를 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봉사 같은 것도 생각도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딸이 컸으니까 나도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부천대학 다녔어요. 부천대학 또 들어가니 뭐나 거기 또 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 300명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우리 분들이 언어가니면 다 무료로 공부시켜줬는데 저는 그간에 사이버로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놔둔 게 넘어가다나 17년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센터장님하고 계약을 걸었어요. 제가 해라는 걸 다 하겠으니까 나 공부만 시켜주시오. 제가 지금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니면 학원 공부 본주미 하기 때문에 집까지 돈 내고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 해래서 제가 국민대학 대표를 3년 했어요. 3학년까지 하면서 그때 유니콘 문화결합회에 이사로 들어가면서 그 컴퓨터를 장애시설에다가 이렇게 후원해주는 거
저기 컴퓨터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유니콘 문화교류협회 사무국장 보고 우리 탈북민들한테 좀 돌려줍시다 해서 그때 컴퓨터를 60대를 했었어요. 그럼 컴퓨터를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 거에 좀 놀랐잖아요. 예. 어떻게 공짜를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꿈을 냈어요. 설마 저렇게 공짜를 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새거 알고 준 거. 그러면 그렇죠. 그때 컴퓨터로 그때도 제도 가지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하면서 또 그때 또 복지를 배우다 보니까 저는 김천에 있을 때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게 어디서 동사무소에서 뭐 주고 한부모에서 뭐 주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분당에 오니까나 무슨 동사무소에서 한부모에서 뭐 김치를 주고 이러고 주는 거. 분당 가면 김치도 주고 설에는 뭐 주고 이러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분당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경찰서에서도 받고,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이러니까는 제가 우선 17년도부터 공부하면서, 복지 공부하면서 내가 이만큼 도움받은 것만큼 누군가에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래서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 딸도 북한에서 왔다는 조건을 내 들어가기 힘든 국민대학 4년제 지금 대학 다니면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무료급식을 하나 제가 열자고 해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다 와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소통의 공간 그런 걸 제가 만들고 싶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일을 굵직굵직하게 자꾸 벌리시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봉사 관련한 단체를 만들 계획에 계신 우리 김선녀님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제가 이제 통일된다면 진짜 열심히 한국에 가서 잘 살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